아름답고 여유로움이 가득한 바다. 하지만 그 여유가 가끔은 불편함이 되는 곳. 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죠.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죠. 그 불편함 이제 드론이 해결해 드립니다. 택배 갔습니다. 사람은 택배 안 돼요. 빠르고 정확한 무인 배송.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로봇이 인식하게 되는 모든 주소는 표준 코드화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배송을 위해서 사람을 넘어 기계가 쓸 수 있는 새로운 주소가 필요하다? 복귀 명령 테스트. 복귀. 드론이 안내하는 미래. 드론 히어로즈와 함께 하늘로 바닷길을 따라가 보시죠. 천혜의 아름다움, 한려해상국립공원,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작은 섬 용호도. 230여 명이 살고 있는 고즈넉한 섬마을에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는데요. 마을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지금 면배가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드론이 택배 배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아니 이게 웬 말인가요? 드론이 택배를 배달하다니. 조용한 섬마을인 줄 알았더니 사실 첨단 어업단지였던 건가요? 뭐라고 오시라고 그러는데? 좋은 세상을 빼주려고. 무슨 좋은 세상. 안에 누가 있나? 사람 있다. 이 밥을 좀 다 넣으라 해라. 사실 이곳에도 드론 택배가 오는 일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열일 제쳐두고 드론을 환대하기 위해 모인 마을 사람들. 오늘 그 사람을 모이라고 한 것은 그 좋은 세상이 오면서 그 가랑 우리 마을에서 농업에 왔다가 뭐 라면을 시킨다 이러면 그 농업에서 드론에 왔다 해가지고 드론이 배달을 하게끔 그런 그 한다 해서 다 모였습니다. 많은 부분 뱃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섬마을의 삶. 용호도 역시 그 흔한 식당도 약국도 없어 오직 여객선을 통해서만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배가 하루에 두 번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있기 때문에 그 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 빨리 오는 것도 없고 늦게 오는 것도 없고 그리로 밀어야 빨리 받으려면 빨리 받을 수가 없어요. 배가 오후에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예. 장복이나 외식 같은 도시에서는 별일이 아닌 일도 섬에서는 큰맘 먹고 해야 한다는데요. 혹여 감기라도 한 번 걸리면 약국조차 다녀오기도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그저 비상약을 집에 많이 구비해 놓는 수밖에 없죠. 크고 작은 섬들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하지만 용호도처럼 소규모 유인도가 많다 보니 물류와 운송에 대한 불편함은 이 섬들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곳 섬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바꿔주는 기술, 바로 드론입니다. 네, 드론 히어로즈가 보이는군요. 용호도에서 약 2km 떨어진 이곳 한산도 진두항에서 섬 지역 최초로 드론 배송을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혹여라도 바다로 추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꼼꼼히 드론을 점검하는데요. 생김새는 농촌이나 산불에서 보았던 그 드론들과 별반 달라 보이진 않는군요. 원래는 이거는 농약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현재는 택배용으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서 10에서 20kg까지 탑재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맡은 임무는 조금 다르지만 농촌을 돕던 드론이 이번에는 어촌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론 배송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운영 사업인데요. 섬이나 산간 지역의 오지 마을에 구호 물품이나 우편물 배송을 위한 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 우리 통영시는 그 유인도가 43개 정도 있습니다. 그 43개인데
배가 자주 가는 섬도 있고 아니면 배가 하루에 한두 차례만 다니는 그런 섬들도 있습니다. 그런 섬에 사시는 주민들은 물류나 이런 택배 받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고, 여기 한산도와 용호도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베드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욕지면, 사량면, 한산면 등에 소속된 30여 개의 부속섬에 드론 거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노선과 계절의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들을 선정 중이죠. 자, 그럼 소중한 물건을 싣고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용호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지역인지라 마음이 졸여지는데요. 오늘 비행을 위해 참여한 드론 전문가, 그리고 행정안전부, 통영시,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까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다들 긴장감이 남다른데요. 오늘의 성공 여부가 통영의 많은 섬마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달점을 향해 유유히 잘 날아가는 드론. 앞으로는 여객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구급약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드론 히어로가 출동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계획이랍니다. 자, 드디어 드론 택배가 용호도 배달점에 다다랐습니다.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으며 무사히 착륙에 성공. 조종사도 없이 스스로 날아온 신통방통한 비행물체. 거기다 물건까지 싣고 왔으니 세상 참 좋아졌다는 말이 절로 나올 일이죠. 택배 갔습니다. 사람은 택배 안 돼요. 애기들은 오겠다. 애기들은 오겠네. 손수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약 빨리 택배로 빨리 보내주세요. 뭐가 들었어요? 이제 배 준다 아이가 가만 있으면. 네, 그래서 드론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용호도에 드론을 타고 도착한 첫 번째 물건.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저도 함께 기념하게 되어 영광이네요. 이래가 오면 좋겠네 얘. 이제 이래가 택배. 딱 받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이리 참 좋은 세상이다 세상은. 개봉식. 사실 시범 운영인지라 아직은 무거운 물건을 실을 수는 없었고요. 앞으로 운영될 드론 택배 안내문과 상비약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반창고하고 델밴드, 반창고, 델밴드, 붕대. 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신기해요. 예, 신기하고 이런 것도 안 보다가 보니까 요 섬에 그저 요는 게 이게 안전 완공이 돼갖고 얘또 보니까 신기하고 이게 안전 완공이 돼서 뭐 이런 게 우리 섬에 그정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드론으로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현장은 통닭, 족발, 짜장면, 탕수육 같은 그런 거. 이거 참말로 먹는 거 빼면. 섬에는 그게 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엄마들이 밥을 안 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하면 자 오늘 통닭을 먹자 그러면 통닭이 삥 날라오고 오늘 짜장면을 먹자 그러면 짜장면은 뿡 날라오고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장면도 좋다. 네, 짜장면이 불기 전에 신속 배달을 책임져줄 드론. 섬마을에 더욱 활기를 북돋아줄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올해 드론 배달점 후보지를 45점을 결정을 해서 그중에서 30점을 확정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드론 배달점 설치가 끝나면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하고 후년에 본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배송 드론 시범 사업은 현재까지 총 6곳이 마무리 단계에 있죠. 2023년까지 도서지역 4곳을 추가하여 총 10곳의 기지에서 인근 마을에 배송 드론이 오고 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드론 배송을 위해선 먼저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기지를 정해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처럼 드론 정류장이 필요한데요. 이분들이 바로 최적의 정류장 탐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배달 거점이고요. 드론이 뜨고 내리는 지점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GPS 측량을 이용해서 좌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의 신호를 사용하여 드론의 위치 좌표와 고도를 측정합니다. 이 신호를 통해 드론이 출발과 도착 위치를 인식하고 임무 수행 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죠. 드론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뜨고 내릴 수는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택배를 받으시려면 요즘 편의점에서도 택배를 받을 수 있듯이 드론을 활용해서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특정의 장소를,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갖다가 저희 공사에서 지금 측량을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드론 배달점 자료는 표준화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에 설치 중인 모든 드론 배달점을 지도 정보로 만들고 실시간으로 드론 배송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시스템은 이제 드론 배달점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이제 시스템이고요.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제 드론 배달점을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정보를 취합을 하고 취합된 정보를 이제 민간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유통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송 거점을 선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사람의 안전과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 지물에 피해가 없는 곳으로 선정됩니다.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먼저 고려되는 것이죠. 사실 드론 배송 시대는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충남 당진에서는 드론 배송 시연이 있었는데요. 드론이 배달 거점에서 10kg의 짐을 싣고 배를 이용하면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배송 완료했습니다. 이때도 여러 기관들의 협업으로 진행됐는데요. 드론 배송을 위해선 단순히 드론 기술뿐만 아니라 드론이 사용하는 새로운 체계의 주소와 드론에 맞는 전용 정류장 구축 기술까지 제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총 집약되었다고 합니다. 드론이 정류장에서 물류를 배송하는 날이 2년 후에 오는 세상이라면 드론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늘을 나는 드론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알아서 찾아가는 드론은 없을까요? 이 첨단 장비를 추가한 드론은 미래에 사용될 새로운 드론 배송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드론에 그 정밀 착륙 기술들을 접목시킨 그런 기술들을 많이 테스트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드론을 호출시켜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켜봤고요. 휴대전화를 이용한 드론 비행이라니 오히려 조종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드론은 전통적으로 이 컨트롤러를 가지고 드론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움직일 때 이런 조이스틱을 위로, 아래로, 옆으로, 좌로, 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드론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사람 중심적으로 드론에게 사람이 말로 저기 어느 지점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드론이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론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비행을 한다는 얘기군요. 테이크오프를 한번 컨트롤러로 시작을 해보시죠. 자,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드론은 원래 이렇게 조종기로 작동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죠? 네, 다음 이제 그 GCS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번 드론을 좌표를 지정해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GCS란
컴퓨터와 LTE 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지상 관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LTE 전화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 기지국이 설치된 장소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비행하는 드론의 자율주행과 여러 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비행하는 다중 제어에도 쓰이는 기술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지켜볼까요? 오른쪽으로 3m 이동하겠습니다. 아래로 3m 이동하겠습니다. 이처럼 섬세한 조종기의 사용이 아닌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드론을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음성 인식으로 한번 휴대폰 음성 인식으로 드론을 이동시켜 주세요. 드론이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위로 10m 이동. 네, 드론이 10m 이동했습니다. 위로. 격자 주소 출발. 여주시 발음 내일 93. 격자 주소라는 생소한 명령어와 함께 희한한 단어들을 조합하여 음성 명령을 내리는 전문가. 드론의 지상 관제 시스템이 영상 속 위치를 정확하게 검색,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주소 인식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드론의 위치가 격자 주소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장소를 이동하여 드론에게 또 다른 격자 주소로 이동을 명령해보죠. 격자 주소 출발. 여주시 충실한 황소 98. 명령어를 인식한 드론이 곧장 그곳으로 또 이동합니다. 복잡한 좌표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단어 구성으로, 그것도 음성으로 드론을 조종하다니. 아까 저기 천막에서 했던 거는 실제로 실내 상황실에서 밖에 있는 드론을 출동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 드론이 이제 출동을 하면 그 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상황실 안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 현장 요원이 저 드론을 실제로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나를 테스트 해본 겁니다. 이 기술은 드론을 안 보이는 곳까지 멀리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드론을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제 복귀 명령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복귀하겠습니다. 복귀.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기계도 소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음성, 그리고 격자 주소를 결합한 드론 조종 시스템. 미래의 일꾼, 드론의 할 일이 더 많아질 듯합니다. 정확한 격자 주소의 위치를 알 경우에는 그 위치까지 이제 그 좀 긴 구간을 보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장에서 미세하게 조금씩 몇 메타 단위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격자 주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뭐 뒤로 돌아, 뭐 이런 것들이 더 좀 더 쉬운, 커뮤니케이션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말로 했을 때 그걸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좌표로 이렇게 바꾸는, 어떻게 말하면 공간 인공지능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개발한 거죠. 복잡한 좌표 대신 음성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격자 주소라는 개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격자 주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격자 주소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격자 주소는 처음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나 광화문 광장에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광화문 광장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원래 세상에는 정밀한 위치 표시 체계가 그 GPS 좌표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 GPS 좌표는 너무 길고 복잡해서 사람이 이렇게 말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격자를 이용해서 격자로 지구를 다 조각조각 이제 분할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글로브 코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격자 주소 또는 공간 주소는 전 지구를 1m 크기의 격자로 자르고 그 격자마다 알기 쉬운 위치 표시를 부여하는 주소 고도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격자 주소의 활용은 이미 곳곳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엔과 적십자에서는 주소 체계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구호 물자를 배송하는 데 이용하고 있고요. 배송부터 재난 대응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아마 해수욕장 가시면 여름에 이렇게 전화번호 광고 전단지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배송된 음식을 이렇게 받아가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격자 주소의 사용이 굉장히 일반화된다라고 하면 정확한 위치로 정확한 배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꼭 사람이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이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계에 의한 무인 자율주행 배송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개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면 집까지 물건을 알아서 배송해주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무인 배송이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물건을 배달하는 무인 자율 배송 기술. 국내에서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 로봇의 이름은 애니. 어디든지 간다라는 애니웨이의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애니의 몸속에는 인공지능을 담은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배송의 경로 설정과 주행 수행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배송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애니는 자신이 있는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배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네, 이 태블릿의 목적은 현재 이 배달 로봇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일단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값은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S 값으로 이제 저희의 위치를 이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애니의 임무는 대전 둔산 우체국에서 대전 시청까지 약 220m를 자율주행하여 시청 로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자, 애니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애니는 혼자서도 주행할 수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진도 동행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달리며 횡단보도를 건넌 후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 곳을 피해 정확히 시청 정문으로 들어가는 애니. 정말 혼자 주행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침이었군요. 기존의 많은 배송 로봇이 실내용, 실외용으로 구분해서 각 환경에 맞게 설계가 되었다면 애니는 이처럼 실내와 실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 환경에 맞는 센서와 프로그램들이 다르다 보니 이를 통합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만드는 것들은 로봇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도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로봇이 다니는 길들을 모델링을 해서 지도를 만듭니다. 우선요. 로봇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지도를 새로 만들어줘야 한다는데요. 주행 시 로봇의 지도와 현실 공간을 비교해가며 정확하게 주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이 쓰는 이 지도는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디지털 맵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장소가 고도화된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 인식할 수 있는 주소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반으로 해서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애니가 오차 없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디지털화된 공간 정보에 있습니다. 로봇은 자신이 정한 경로에 맞춰 오차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주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로봇이 인식하게 되는 모든 주소는 우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고도화된 정밀한 주소를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소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주소거든요. 그래서 기계라든지 IT 시스템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 표준 코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고도화된 주소 그리고 국제 표준 코드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알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중개사 아마존은 물류 운반 로봇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물류 창고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들도 자신만의 주소를 이용하는데요. 이 주소를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음 목적지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소의 체계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데요. 자율주행 배송 시대에는 기계와 사람이 같이 쓰는 주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번 주소 체계를 발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집원 주소를 사용해오다 1997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였죠. 새 주소를 맞이한 지 20여 년. 그동안 크고 작은 불편함도 있었지만 물류 비용 절감과 효율성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나가는 구역을 치면 일단 등기는 하루에 한 100통에서 120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편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이 한 1200에서 1300통, 많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통상적으로 한 700에서 800통 정도 배달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주소를 많이 접하는 집배원에게 새 주소는 일의 효율도 올려줬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더 편해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길을 찾기도 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 번지에 비해서 새 주소는 모든 사람이 찾기에는 더 쉬워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 새로움에 적응하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죠. 새 주소를 도입한 이후 대부분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지만 아직도 민간에선 두 주소를 혼용하고 있어서 집배원은 집원 주소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래 이제 새 주소가 부여가 되면 원래 옛날에는 저희가 여기 요거 말고 두 주소로 해서 여기다 집원을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가도기 때 이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성술과 구주소를 이렇게 저희가 붙였어요. 그래서 찾아오기 편하시라고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온 집원 주소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번호를 부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기도 제각각이고 지도 없이는 집원을 이용한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또 한 번 주소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주소 체계는 평면 개념이거든요. 도로에다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기초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해서 주소를 사용하는 구조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도로가 지하도로도 생기고 입체도로도 생기고 최근에는 도로 위에도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면 개념에서는 위치를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체도로에 입체도로명을 부여하고, 국토가 서울의 약 1.2배 정도 되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인구 과밀로 인한 주거 환경과 교통 등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국가를 통째로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선보였는데요.
2018년 도시 전체를 3D 가상 현실로 구현해 놓은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게 됩니다. 도로, 건물, 공원 등 주요 시설은 물론이고 가로수와 육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조물의 주소와 정보를 수록하여 입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있죠. 시설물들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데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 하나만으로 그 안에서 위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입체 주소를 도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요번에 이제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내게 됐고요. 그 개정안에는 이렇게 주소 체계를 고도화해 놓으면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용이해질 거다. 그래서 산업을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 같이 포함돼서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실물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내는 가상 속 쌍둥이, 이른바 디지털 트윈은 서울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이나 드론이 실제 이 지도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고정밀도를 갖추어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를 3D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버추얼 서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서울시 전역에 약 60만 동의 건물을 3D로 구현을 다 해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뿐만 아니고 이 지면 도로 밑에 있는 지하 시설물이나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실내 정보까지 구축을 해놓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마을 단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운화마을 돈이문 박물관입니다. 1910년부터 이어온 세문안 동네 100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돈이문 박물관 내부 공간을 3D로 구현하기 위해 전문가와 각종 장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3차원 레이저 스캐너 촬영으로 공간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입체 지도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 장비들은 3차원 레이저 스캐너고요. 3차원 공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주변에 우리가 원하는 3차원 공간 정보를 원할 때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해낼 수가 있고요. 디지털로 구현한 돈이문 박물관 일대의 거리 뷰입니다. 지금은 입체 이미지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곳도 3D 모델링을 거쳐 디지털 트윈으로 바뀌게 된다는데요. 디지털 트윈 작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내 공간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선 먼저 해당 공간을 스캔해야 하는데요. 360도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스캐너가 스스로 기록을 계산하여 캡처와 동시에 대부분의 데이터를 자동 합성한다고 합니다. 네, 스캔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프리뷰라고 해서 점군의 10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와서 볼 수 있는 장비이고요. 네. 현재 보시면은 선명하게 잘 나왔네요. 네, 이 안에가 다 나오게 됩니다. 네. 스캔된 일부 모습을 스캐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바로 3D로 모델링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마치 한 편의 명화를 보는 듯 하는데요. 이렇게 3D로 구현된 자료에는 사물의 크기, 위치, 거리 등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는 없는 사물의 실측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위해 여러 명의 기술자가 연필과 줄자를 들고 출동하지 않아도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스캐너 말고도 측정은 계속되는데요. 빠른 속도로 셔터를 눌러 연속 촬영을 하는 카메라. 360도 파노라마 사진으로 VR 콘텐츠를 생산하는 작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단면 촬영이 아니라 상하 좌우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360도의 전체 촬영을 해서 공간 정보의 VR 원구를 표현해 갖고 하는 촬영입니다. 사용자가 웹을 통해 보는 것이지만 실제 장소에 있는 듯한 현실감과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VR.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실제 좌표값을 가진 가상공간 지도가 구축된다면 앞으로 배송을 담당하게 될 드론이나 로봇이 여러분의 사무실 안까지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드론 물류 배송을 할 때 이 드론으로 배달되는 위치를 단지 하나의 건물 전체가 아니고 해당되는 세대에 대한 번호, 그래서 401호, 402호까지 해당되는 구체적인 주소 체계를 이러한 시설물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겠습니다. 3차원 디지털 지도 안에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아 스스로 이동하게 될 드론과 로봇. 필요한 물건을 더 빠르게 그리고 지역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날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 드론이 실내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떠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을지. 드론의 실내 자율 비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팀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드론이 비행할 때 필수로 있어야 할 GPS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실내 드론 비행 실험 세트장인데요. 이 실험은 실내용 드론이 자기가 모르는 환경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비행하면서 지도를 다 획득하고 나오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종기도 사용하지 않고 GPS 같은 위치 정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드론이 스스로 비행하는 실험입니다. GPS와 같은 위치 정보를 전혀 모르고 기계가 쓰는 지도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를 비행해야 하는 드론. 이 드론도 무인 자율 비행을 위해서 라이다와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가 장착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없는 센서가 바로 GPS 센서입니다. 일반 드론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위치 파악은 기본적으로 GPS 신호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데 실내에 들어오면 GPS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자체적으로 탐지를 통해 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탐지하고 스스로 전진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미로에 드론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드론이 과연 벽에 부딪히지 않고 원하는 임무를 스스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드론이 출발한 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종기는 가지고만 있는데요. 현재 드론은 아무런 공간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위치한 곳만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스로 비행 경로를 만들고 공간 정보를 획득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한 발 한 발 가벽을 탐지하며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드론. 벽을 지나쳐 새로운 공간이 나타나면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공간 지도를 작성하며 스스로 주행 경로를 파악하는 중인데요. 모든 공간의 정보를 획득했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다시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가 그 자리에 착륙합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을 구분해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를 만들고 공간 정보를 획득하는 드론. 수집된 자료는 드론이 쓸 수 있는 2차원 평면 지도가 되는데요. 재난 상황이나 실내 공간이 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위험 공간에는 사람이 투입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사람 대신에 로봇을 투입하든지 드론을 투입하든지 해서 실내 상황이 어떤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보다 원활한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도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드론이 대신하고 드론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지도를 드론이 스스로 만드는 시대.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약을 하는 드론, 그리고 발전하는 드론만큼 우리의 사회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드론과 함께 희망을 날리는
드론 히어로즈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이런 주소 고도화 작업이 되면은 저희 자율주행 배달 로봇뿐만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유통물류라든지 관광까지도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주소 기반의 신성장 어떤 산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